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신생아 100명 중 6명이 다문화가정 아이다. 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홍익인간 사회통합 글로벌 국익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100명 중 6명이 다문화가정 아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한국이 출생아의 100명 중 6명은 다문화 가정 아이고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는 더 계속 심화되고 있는 이러한 정황입니다. 네. 그래서 다문화 아동들이 다문화 학생이 3% 시대다. 그래서 서울 한 중학교는 10명 중에 4명이 다문화 학생이다라는 거죠. 네, 도내 거주 다문화 가정 자녀 10명 중 6명만 학교 다닌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만 학교 다니고 4명이 학교를 못 다니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학생들의 어떤 경제적 빈곤 상태에 있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교육 기회를 상실하면 취업 기회 제약으로 이어지면서 빈곤의 대물림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도내 다문화 가정 자녀가 경기도죠. 10명 중 6명만 학교 다닌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제 사회적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인재. 2개 국어는 기본적 가능, 차별 없는 교육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자, 백인 혼혈은 예능, 동남아 혼혈은 다큐, 차별에 멍드는 다문화 2세들, 이렇게 나오죠. 네, 길 가던 다문화 2세에 야 코로나 50대 2명 벌금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이걸 해결할 안목이 없어요. 예? 진짜 글로벌 국익정치적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정황이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이러한 정책을 직접 지원으로 가야 된다. 직접 지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25만 명 정도가 신생아들이 태어나면은 예산이 43조다. 그러면 한 명당 1억 9천이 돌아가게 되는데 1억 9천을 예를 들어서 7천을 먼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매달 40만 원씩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해주면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양육비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이 저출산 문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신생아 100명 중 6명이 다문화 가정 아이고 학생들이 10명 중에 지금 3%다. 네, 지금 10명 중에 서울의 한 중학교는 10명에 4명이 이 다문화 학생이고, 다문화 학생이 3% 시대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이 지금 16만 명이 있어요. 전체 학생의 3% 16만 명이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일단은 이 다문화 학생들, 다문화 가정 다문화 학생들을 글로벌 2세로 키워야 된다. 글로벌 인재로. 그래서 이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어와 뭐 라오스어를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라오스하고 무역할 때 이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외갓집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의 문화를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무역이라든지 각종 한국과 뭐 라오스를 이을 수 있는 다양한 일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특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통역사, 통역사, 번역사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무역을 할 때 어떤 중간 역할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각종 정책을 함께 연계할 때 가교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글로벌 인재로 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 우리 사회로 통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우리는 홍익인간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홍익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고 사회 통합을 하고 한국의 역사 문화를 바르게 가르치고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한국어와 그 엄마의 나라가 됐든 아빠의 나라가 됐든 간에 그 언어 그 이중 언어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된다. 앞으로 이건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이 지금 3% 16만 명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더 늘어나게 되고 또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인구 소멸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 거주비자, 어촌 거주비자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 근로자들을 모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시군구에 맡기는 거예요. 시군구. 그래서 강원도 인제하고 서울 강남하고 최저임금이 같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건 평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서 양파밭을 뒤엎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줘서 서로 발전할 수 있게끔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시켜서 한국어 소통이 돼서 뭐 성추행 문제라든지 각종 폭행 문제라든지 사기 문제 이런 것들이 없게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이념적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유 사상인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이 정신과 사회통합, 한국의 역사, 문화, 한국어, 사회통합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국익정치를 해가지고 이 다문화 2세들을 글로벌 국익정치의 일꾼들로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전문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